거기서 이제 4번처럼 나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4번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4차도 여러분들이 뭐 조립제법 쓰는 걸 못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냥 이 공통 부분을 좀 치환하는 형태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실근 나오고 여기서 허근 나옵니다. 판별식을 굳이 안 써봐도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y절편이 큰 2차 함수가 허근이야. 니네들은 뭐 d를 써봐야겠지. 어쨌든 두 실근에 곱 물어봤으니까 답은 그냥 1 이렇게 끝내시는 거고. 알겠어? 간결하죠? 이걸 못 푼다고? 그 다음 이제 2번은 결합형으로서 저 1번 형태의 약간 응용이에요. 이렇게 곱해서 여러분들이 공통 부분을 만드시는 거야. 40은 가지고 와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치환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애들이 치환도 안 해.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제곱하고 3 곱하기 얘하고 나온 상태로 인수분해를 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결국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만들어질 거야. 여긴 뭐가 들어올까?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4x가 들어오지 않겠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간결하게 풀어내야 된다고. 이미 많이 해봤으니까. 두 실근을 알파, 베타, 두 허근을 감마, 델타라고 한다 그랬지. 자, 여기서 허근이 나오고요. 여기서 실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허근의 곱이니까 5고, 그 다음에 이게 실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겠지. 답이 13이야. 알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 다음 보기차식은 운 좋게 이쪽이 인수분해가 되게 나오면 푸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를 자체적으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만드는 거지. 그럼 얘가 자체적으로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맨 앞에 있는 항이랑 맨 뒤에 있는 항이 누구의 제곱인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가운데 몇 x제곱이 있어야 우리는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가운데를 조절하시는 거죠. 가운데 몇 x제곱이 있어야 돼요? 10x제곱 또는 마이너스 10x제곱. 둘 중에 적절한 걸로 바꾸시는 거야. 자, 마이너스 10x제곱으로 바꿔주면 원래는 마이너스 19x제곱이었으니까 9개를 빼셔야겠지.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식이고 얘는 3x의 완전제곱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x제곱 마이너스 5를 이렇게 갖다 넣어버리면 내림차순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바로 쓸게요. 이렇게 넣고 3x는 플러스 1번 마이너스 3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맞아요? 이걸 못 푼다? 안 되겠지. 그쵸? 그래서 두 음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요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근의 공식을 써야죠. 음근 구하는 거니까 근의 공식에서 여기다가 풀마 하지 맙시다. 내가 음근만 찾을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봅시다. 괜찮죠? 음근만 찾을 거니까, 음의 실근 찾을 거니까.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여기가 29고 이쪽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29지. 맞죠? 둘 다 음근 맞죠?
근데 문제에서 알파가 큰 거, 베타가 작은 거라 그랬으니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빼시면 돼. 빼시면 루트 29 부분이 사라지고 3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분차가 몇일까? 6일 거야. 그래서 2분의 6이야. 알겠어요? 뺀다는 얘기야. 빼봐.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건 니들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나 이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나 감마 알파나 이런 걸 찾는 걸 어려워하진 않겠지.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세 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 이 새로운 애들을 세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만드셔야 되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 세 근의 합과 세 근의 곱과 두근이 필요한 거 맞죠? 얘들아, 세근이 1, 2, 4인 3차 방정식 어떻게 만드니? 합 구하고 두근을 구하시고 세근의 곱을 구해서 이렇게 3차 방정식 만드는 거 맞지? 맞죠? 얘를 세근으로 가는 3차 방정식을 구하시려면 다 더해보고 두근을 하고 세근의 곱 구해보는 거라고. 돼요? 그럼 다 더하면 사실 암산을 해야 되지. 이렇게 통분 바로 하셔야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감마 달리고 알파 달리고 베타 달리니까 분자는 뭘까? 근데 이 값을 문제에서 준 걸로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지. 2분의 4. 되겠죠? 그 다음 두근을 하면 이렇게 곱해서 알파 베타 제곱 감마야. 그래. 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하면 알파 베타 감마 제곱이야.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감마야. 근데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2다 보니까 여기 베타 하나만 남아서 이해되세요? 여기 베타 하나만 남아서 마이너스 2베타 이해되세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고 감마가 하나 남으니까 마이너스 2감마 이해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고 알파가 하나 남아서 마이너스 2알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우리가 빼준다고 했을 때 밖으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오겠지. 맞아요? 그럼 너네 그거 바로 통분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알파분의 1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베타 감마. 그치? 감마분의 1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그렇지. 이렇게 계산이 간결해져야 될 거 아니야.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 꺼냈으니까 베타분의 1은 알파 감마 곱해지는 거죠. 그럼 요게 2고 마이너스 요게 3이니까 계산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저거 다 곱하면 분모에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생기는 거 맞지? 보통 이 가운데 게 제일 복잡하고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간단하죠? 근데 알파, 베타, 감마 여러분들 아신단 말이야.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분모는 4. 그렇지. 제곱한 형태니까. 그럼 이제 3차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세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2차항의 개수로 가지고 오고 두근은 부호 안 바꾸고 1차항의 개수로 가져가고
그 다음 세근의 곱은 부호를 바꿔서 상수항으로 만드는 거 맞죠? 맞아요?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랑 문제에서 준 애랑 상수항 쪽을 바라보면 약간 다르지 않니? 쟤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여기도 4배를 하시면 돼.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A, B, C고요. 아주 빈출이에요, 이거는. 물론 여기를 좀 간단히 줄 수도 있지. 알겠어? 계산 좀 해보라고 이걸로 넣어놨어. 그러니까 여기 제가 실어놓은 이 55문제는 있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객관식 1, 2, 3페이지에 나올 만한 문제들만 넣어놓은 거야. 근데 그것만 다 맞춰도 우리는 만족한 점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 1, 2페이지를 틀리시면 안 돼. 내가 본능적으로 하고 있네요.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게. 해서 올려줄게. 알겠지? 그리고 너네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그냥 이렇게 수업하는 게 낫지. 이렇게 설명 듣는 게 낫겠죠. 자, 5번은 안 하겠습니다. 맞추세요. 답은 뒤에 있지 않아. 답은 답시다. 니네 스스로 공부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풀이도 어쩔 수 없이 갖다 뒤에 붙여놨어. 그 다음에 6번은 여러분 난이도가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가 이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 이거 뭐였니? 그렇지, 치환인데 포인트는 합이랑 곱으로 나타내는 거. 이 대칭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배우셨던 거. 맞아요? 모든 식을 합과 곱으로만 표현하는 거. 얘는 이미 합과 곱으로 표현돼 있지. 그러니까 건들 필요 없고 얘만 건들면 돼. 합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몇 개? 2개. 그럼 여기는 5개랑 합쳐져서 7개겠다. 이해되고 있죠? 맞아? 이 상태로 UV로 치환하는 거 기억나세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특이하고 어려운 유형만 넣은 거 아니고 여기 5번도 있잖아. 그치? 저런 거 푸시고 5번은 정말 잘 나올 거고. 6번 어려운 거예요? 어? 6번은 아니지. 그냥 기초지. 요거 U제곱 마이너스 7V. 그렇잖아. 여기서 못 푸는 애들이 누가 있겠어. 이게 1차, 2차인데. 맞아? 위에 그럼 2V는 2V요. 돼요? 여기서 뭐, 이제 V를 바꾸면 되는 거지. 여기서 V가 마이너스 U 마이너스 25에 2로 나눈 걸 테니까 여기다 갖다 넣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뭐 풀어요? 풀어줘요? 풀 수 있어? 그래. 이제 풀자. 봐봐. 이거지. V가.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뭐 분수 달고 다닐 거 아니잖아. 이 곱해. 전개하면 마이너스 235 이렇게 나오네. 235 좀 뜯어보면 어, 5랑 47로 뜯어지네. 인수분해 안 되는데? 175 1
뭐야, 왜 문제 이렇게 나와있지? 아, 얘들아. 여기 미안해. 여기 이상하다. 이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잖아. 그 뒤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y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네. 그죠? 제가 모르고 이거 둘로 합쳐버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 잠깐만 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5u야. 알겠지? 그럼 봐봐. 여기는 2v만 바뀌면 돼. 여기 2v가 마이너스 u 마이너스 25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이제 풀 수 있는 식이 돼요. 4u에다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지. 되죠? 그럼 u가 몇? 5 또는? 그렇지. 그 다음에 v는 각각 구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넣어서 자, 5 넣으면 어떻게 돼? 넘어간 마이너스 30이니까 v가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v는 마이너스 12. 근데 이제 이건 사실 무슨 얘기야? 더해서 5가 된다는 얘기고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얘기. 얘는요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건 여러분들 암산하실 수 있어. 곱을 먼저 뜯는 거야. 곱해서 10이 되는 거. 뭐 3, 4 같은 거. 더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럼 몇일까? 그렇지. 마이너스 4랑 3. 근데 문제에서 x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x고 이게 y. 뭐 이런 느낌이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암산이 안 돼요. 맞아요? 이런 건 암산이 안 되니까 더해서 5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어떤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x값들을 찾는 거지. x, y 값들을. 기억나요? 두근의 합이 5,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5인 2차식을 만들어서 x, y를 찾는 거.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정수 x, y라고 했죠? 얘가 정수 x, y를 갖진 않겠지? 탈락시키고 그냥 이걸로 문제를 풀란 얘기야. 됐어? 그 답이 7이야, 7. 그 다음 이제 혹시 해서 이제 7번 같은 것도 넣어 놓긴 했어. 7번은 얘들아 되게 깡패처럼 생겼는데 아니야. 왜냐면 2차긴 하거든? 근데 얘 이미 인수분해 해줬잖아. 그럼 여기서 관계식 2개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x는? 그렇지. 그 다음 여기서 x는? 그렇지. 여기다 2번 넣어서 2번 풀면 돼. 내가 안 풀 거야, 이거는. 알겠죠? 그 다음 7번은 별표 좀 쳐봐요. 8번. 이건 니네 교과서 3권 풀었잖아요. 그 3권 중에 2권에 있는 문제기도 하고 작년에 되게 많이 나왔어. 학교에서, 다른 학교들에서. 알겠어? 자, 1차, 2차니까 뭐 위에 거 y로 정리해가지고 이 y 자리에다가 2x-1 넣는 그냥 간결한 연립인데 얘가 한 근을 갖는다를 이용해서 그냥 판별식 D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 됐죠? 이거 안 풉니다. 요 정도만 할 거예요. 니들이 풀어보시는 거야.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자, 9번, 10번, 11번, 12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무조건 나오지. 특히 10번, 11번, 12번 여러분. 이제 쌤이 힘을 좀 빼시면 10번으로 내는 거고 힘을 좀 주면 12번처럼 내겠죠. 얘들아 이거 나와. 정수 x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아니면 뭐 3개가 되도록 아니면 자연수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아니면 해가 없게 만드는 이거 푸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2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은 x가 a 플러스 4보다 작다. 그치? 끝이야. 여기서 이제 푸는 거야. a 플러스 4의 위치만 잘 결정하면 되지. 여기다 딱 찍고 왼쪽으로 출발하면 공통부분 생기겠지. 근데 정수 몇 개 있어야 된다고? 6개. 그럼 3, 4, 5, 6, 7, 8까지 들어있어야 되고 9는 들어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8 들어있고 9가 안 들어있게 여기에 a 플러스 4를 딱 찍는 거야. 그리고 얘가 색칠이냐 빵꾸냐에 따라서 얘가 8이랑 같아줘도 되는지 9랑 같아줘도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이건 논리로 판단하시는 거라 그랬죠. a 플러스 4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8이랑 9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다 보니까 얘가 구멍이다 보니까 얘가 9랑은 같아줘도 돼요. 알겠어? 그래도 여전히 8까지만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8이랑 같아지면 8이 사라지면서 안 되겠지. 이해돼요? 끝이야. 자연수의 이 값은 5예요. 풀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 2개짜리는 여러분 너무 많이 해봤죠? 12번 하나만 할까요? 그냥 넘기기 좀 아쉬우니까. 몇이랑 몇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면 되겠어? 3분의 2하고. 좋아. 자, 그럼 왼쪽 구간 하나,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클 때 하나,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겠지? 3분의 2구나. 얘들아, 이해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꺼낼 건데, 지금 가운데 마이너스도 달려있고 되게 조심해야 돼. 내가 그래서 이렇게 괄호 쳐서 꺼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돼요? 오케이. 자, 넣어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얘들아, 보통 왼쪽 구간에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둘 다 음수로 나오지. 그럼 잡아 뺄 때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보통 가장 큰 구간에서 찾을 때는 쟤네 다 그냥 플러스로 나오죠. 그렇죠? 그냥 꺼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란 말이야. 맞아요? 판단하실 때 요 사이에 있는 x값 아무거나 하나 넣어서 판단해 보시면 돼. 0 같은 걸 넣어보자. 그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빼시고 하나는 양수겠지. 자, 이래놓고 이제 열심히 푸는 거야.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x고 2 플러스 6이니까 8이야. 자, 열심히 풀면 1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누가? x가. 얘가 답이야? 이렇게 연립해야 되죠. 공통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랑 13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어떻게 공통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어, 그죠? 네, 첫 번째 구간에선 근이 없다.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3과 3분의 2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등식을 푸는 거야. 자, 마이너스 3x고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5x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고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 열심히 해주면은 5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x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렇게 연립하면 답이 뭘까? 돼요?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 3x고 마이너스 2x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 자, 8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연립하면 3분의 2부터 3까지 됐어? 구조만 봐. 너네들이 풀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최종 답은요? 두 개를
합치는 거지. 연립하는 게 아니지. 둘 다 답이야. 그럼 3분의 2 이거 지금 이어지는 거 보이지? 너네 알지? 맨날 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서 이렇게 답 내봤잖아 맨날. 그럼 답은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그렇지 3까지. 자 얘랑 쟤랑 해가 같아야 돼. 자 666 더해줄게. 여기까지 돼요? 5 나눠줄게. 됐지? 됐지? 근데 어차피 왼쪽 끝점으로 K를 구하든 오른쪽 끝점으로 K를 구하든 아마 같은 K 값이 나올 거니까 그냥 하나만 씁시다. 이 5분의 K 플러스 10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3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15가 돼야겠네. K는 이렇게 하시는 거야. 무조건 나오겠죠. 그쵸? 맞춰보세요. (13번은요) 자, 지금 기억 보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돼 있지? 이게 뭐니? 누구의? 2차 함수의 판별식은 뭘 알려주니? x절편 개수를 알려주지? 지금 x절편 몇 개야? 2개. 그럼 판별식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래서 기억은 맞죠? 맞아요? 맞지? 그 다음 얘들아 AQ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가 음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마치 뭐랑 좀 닮았니? 얘랑 닮았지? 저기는 X에 뭘 넣은 거야? Q. 그러니까 FQ를 물어보는 거야. Q에서의 함수값 알겠어? Q는 어디 있어 지금? 1차 함수 쪽에 달려있는 상수항이죠. 1차 함수 쪽에 달려있는 상수항. 너네 이거 뭐지? 여기가 Q야. 잘했다 얘들아. 알겠어? 그러면 FQ는 X에 Q를 넣은 함수값은 여기 Y값 Q가 중요한 게 아니라 X값 Q를 기준으로 어떤 2차 함수가 쭉 올라가는데 이 Q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존나 크죠? 이렇게. 물론 좀 어려운 문제긴 해.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다음 디귿은 어떻게 돼 있니? 뭔가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섞어놓은 것 같지 않아? 맞아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px랑 마이너스 q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져. 자,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px랑 마이너스 q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져요. 이해하실 수 있죠? 맞죠? 이거의 해는 알파, 베타니 하고 물어본 거야. 자, 봐봐. 지금 곡선이 큰 곳을 구하는 문제야? 직선이 큰 곳을 구하는 문제야? 곡선. 너네 지금 여기 교점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곡선이 더 큰 곳을 대답해야 돼. 곡선이 더 큰 곳. 가운데가 곡선이 커요? 왼쪽, 오른쪽이 곡선이 커요? 그렇지. 그럼 답을 알파 이하 베타 이상이라고 써야겠죠. 근데 얘는 이상하게 가운데 사이를 답으로 써놨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올 수 있죠. 자, 14번 안 해도 되죠. 얘들아,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감히가 뭐야? 그냥 얘기하는데 부등식 문제 내일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니들이 막 사이 가해를 결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면 그냥 부등식을 방정식처럼 볼 수 있으면 방정식처럼 풀어. 그게 제일 좋아. 이거 그냥 방정식처럼 풀어도 상관없는 문제지 이거. 그쵸? 두 군의 합과 곱으로 바로 끝내요. 두 군의 합은 이거 부호 바꾼 거. 두 군의 곱은 요거. 여기서 B 구하시고 A 구해내면 돼. 4 넣어서. 알겠지? 내일 부등식이랑 방정식은 서로 내일이 된다. 다음 주 시험 볼 때 부등식이랑 방정식은 서로 유연하게 해라 얘들아. 얘나 이해되지? 어?
너 저거 이해 안 된다고? 쌤 말하는 속도가 좀 빨라서. 아니 이거는 천천히 할 수가 없잖아. 얘는 너 이거 안 돼? 이해? 얘나야. 뭐 이걸 풀어. 그럼 답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여기는 1, 3이 그냥 얘 근 아니냐고. 맞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랑 b 가지고 얘네들이 가해를 써놨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랑 b가 그냥 이 방정식의 근 아니냐고. 부등식의 경계값 역할을 하는 두 수는 그냥 2차 부등식을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근 아니냐고. 왜냐고? 내라고. 그럼 이건 알아? 이건 뭐 한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 거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아니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든가. 그거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든가. 이해 안 돼? 그러면 다음 학기 때 잘 봐셔. 자,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자, 해가 없게 만들거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푸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해가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봐봐. 요 부분이 만약에 부호가 밝혀져 있어. 그럼 니들은 그림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풀면 되지. 근데 지금은 얘가 양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얘랑 얘를 둘 다 고려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의 시작이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지. 2차 부등식이라고 안 나와 있고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를 2차 함수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따지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3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어요? 일부러 이걸로 넣어놨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붕 띄우는 건 많잖아. 그치? 판별식 음수로 만들어서 붕 띄우는 건 많죠, 문제. 자, 갑시다. 2차 부등식이 해가 존재만 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 2차식의 값을 양수로 만들고 싶은 거야? 음수로 만들고 싶은 거야? 양수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그래프를 조금만 밑에서부터 시작해도 있잖아.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언젠가 양수가 돼. 알겠어? 그래서 a 플러스 3이 양수인 경우에는 해가 무조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저 부등식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근이 생겨. 양수인 곳이 무조건 생겨. 알겠어? a가 마이너스 3이면 지금부터는 이제 2차 부등식이 안 돼. 왜? 이런 애들이 다 지워지거든? 그럼 마이너스 5는 0보다 큽니다 라는 항상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이 만들어져. 그럼 a가 마이너스 3일 땐 내가 x에 무슨 짓을 해도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불가능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이제부터 얘는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거든. 그럼 얘들아 봐봐.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양수인 부분이 존재해야 돼. 그럼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야? 안 되지!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0보다 큰 곳이 있어야 되잖아. 이 윗부분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야. 이렇게 x절편이 2개 있어야 돼. 일부러 이걸로 넣어놨어요. 너네 이거 음수인 건 많이 풀어봤잖아.
알겠죠?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이제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A 플러스 3으로 묶어주시고 그럼 A 플러스 3 플러스 5죠. 이거 가에로 답 적어주시면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고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답이야? 아니죠. 자, 이렇게 연립하는 거 이제 습관 좀 들어있죠. 그죠? 연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그 연립 잘 못하겠으면은 저거 색칠해. 색칠했지. 그 다음 이것도 색칠해. 반대 방향으로. 그럼 공통부분 딱 눈에 보이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왼쪽 마이너스 8 이거.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8보다 작은 거 되는 거니까 이거 되고 이거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되는 거니까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얘만 안 돼요. 알겠죠? 요거 이제 약간 무게 있게 이제 문제를 넣는 거지. 자, 16번까지만 풀고 맞춰줄게. 자, 요것도 좀 특이한 문제라서 내가 넣어놨어. 니네 지금까지 계속 판별식으로만 문제 풀었잖아. 얘들아, 내 말 들어봐. 일단 부등식 자체는 이렇게 건들 거 아니야. 그치? 이 상태로 풀진 않겠지. 근데 항상 성립한다 그랬거든? 벌써 어폐가 있어요. 벌써 문제에 어폐가 있어. 여기 봐봐. 너네 이거 아래로 블록한 거야? 위로 블록한 거야? 너네 아래로 블록한 거 0보다 작거나 같게 항상 작거나 같게 만들 수 있어? 안 돼. 얘가 언젠간 그 미친놈처럼 올라간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거 음수로 만들 수 없잖아. 항상 음수로 만들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에 이런 게 있는 거야. x가 2부터 4까지만 일부분만 음수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알겠어? 그럼 봐. 이 함수를 그려 풀어야 돼. 근데 내가 너네들을 중간고사 때부터 정말 많이 연습시킨 게 이제 이거야. 2차 함수를 가볍게 다뤄야 되거든. x가 몇부터 몇까지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2, 4가 어딘지,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축은 몇인지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맨날 니들한테 축축 거렸던 거야. 축. 쭉 1. 그렇지. 뭐 못한다고 혼내지는 않을 거야.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2a분의 마이너스 b. 맞죠? 그럼 2랑 4는 어디야? 2a분의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2a분의 b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근해 공식으로 외웠으면 좋겠어가지고 내가 맨날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야. 새로운 공식처럼 느끼지 말라고. 근해 공식의 앞부분이니까. 자, 다시. 여기 1이야. 근데 여기는 이 문제의 고려 대상은 아니야. 지금 x값이 몇부터 몇까지라고 주어져 있는데 2부터 4면은 여기서 한 칸 떨어진 여기서부터 여기서 3칸 떨어진 여기까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오케이? 전체적으로는 음수로 못 만들어. 얘가 미친놈처럼 증가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이 부분은 음수로 만들 수 있어. 이 부분만 x축 밑에 있게 만들 수 있다고. x축이 어디로 지나가면 돼? 이렇게 위로 잘했어. 알겠어요? 근데 얘가 0이어도 되긴 되겠지. 왜냐면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으니까. 맞아?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이 함수의 최대값을 찾아가지고 그 최대값만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면 돼. 그럼 나머지 값들은 다 0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최대값이 포인트인 거야. 4를 넣어버려. 맞죠?
얘를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은 2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아직 2차 함수밖에 안 하니까 판별식으로 그래프를 띄우고 난 판별식으로 X축에 여기 봐! 니네들이 2차 함수밖에 안 다루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를 띄우거나 판별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를 X축에 걸어버리는 이런 거밖에 안 하지. 그치? 근데 원래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이런 걸 항상 성립하게 만들려면 원래 얘가 상식이야. 봐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최소값만 0보다 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항상 0보다 크겠지. 너네 fx를 항상 0보다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상식적으로. 최대값이 작으면 돼. 그렇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2 때부터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최소값, 최대값 찾는 건 1도 아니야. 그래프 그리면은 최대값, 최소값이 보이거든. 알겠어? 그리고 내 최대 장점은 이 세상에서 함수를 제일 빨리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그 공통수학2도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공통수학2는 3단원에 이제 새로운 함수가 나오거든. 존나 아쉬워. 상, 하, 상, 우, 상, 상, 우, 상좌, 상, 하, 우, 하, 좌. 막 이렇게 배울 거야. 알겠어? 막 이렇게 그려주고, 막 이렇게 그려주고, 막.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좀, 보람 있는 수업이 되려면 여기는 55개를 좀 풀어오시면 좋아요. 알겠죠? 끝. 수고했습니다.